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인포 발표의 기술이고요.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기술은 제가 아마 5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한동안 쉬었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발표 평가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개별 지도를 받아야지 풀어나갈 수 있는 요소기도 해서 한동안 좀 다른 강좌 진행하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발표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심사위원들이 내 얘기를 안 알아줘요. 이해를 못 해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아이템을 사업화해서 대중들에게 뭔가 이 아이템을 제공하고 그 서비스나 재화의 대가로 어떤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길 원한다면은, 즉 영리 사업으로 가져가길 원한다면은 이 어떤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투자 유치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나갔을 때 거기 나가는 평가위원들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전자공학의 어떤 아이템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전자공학의 전문가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투자자거나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창업 보육을 하는 컨설턴트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보통 가는 경우에는 조금 낫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얇고 넓은 지식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기도 해서 좀 많은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서 좀 익히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한다 그랬을 때 완전히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저보다 확실히 어떤 특정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표현을 더 못해요. 그게 왜 문제냐? 기술 개발은 잘하지만 남들한테 어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여러분의 아쉬움은 평가위원들이 내 기술을 잘 모른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왜 평가위원들을 이렇게 해서 내 아이템을 검증받지 못하는 거냐.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고객층이 정말 특정 분야의 완전 매니아층으로 구성이 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결국 여러분이 그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대방은 결국에는 그 심사위원들과 똑같은 소비자라는 거죠. 즉 심사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제2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은 이 제품을 과연 나는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다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기존에 있던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생긴 거 다르죠. 형태도 다르고 기술이 다를 수도 있죠. 다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왜 좋은지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면은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못 한다면은 그냥 이건 더 좋은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 대비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럼 오, 성능 좋은 거구나 사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당연한 일은 여러분이 그 분야를 많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남한테도 당연한 일인가? 여러분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되게 기존에 있었던 거 대비해서 뭔가 성능도 좋고 어떤 그 결과물도 되게 좋은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템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 말고 주변에 있는 제3자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데 사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좋으니까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게 왜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반대로 물어볼 수가 있는 일인지,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사위원단한테 이 사람들은 내 세계를 알아줄 거야 이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심사위원단이 보고 있는, 평가위원단이 보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게 투자 유치를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이건 창업경진대 평가위원 간에 딱 하나예요. 어쨌든 이 아이템이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먹힐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확실하게 그 아이템을 보고 이건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목표 고객이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즉, 이 분야에 생소하지 않은, 이 분야에 익숙한 분야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익숙한 사람들이 극히 어떤 한정된 카테고리에 제한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 수요를 내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바닥에서는 이게 뜹니다. 되게 유명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면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어떤 평가가 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전문성의 결여 때문에 좀 평가 자체에서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평가위원들도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얘기하자면 평가위원들과 여러분 사이에는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한테 높은 점수를 준다 그래서 나한테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나한테 뭐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 도저히 저 사람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들 특정한 시장을 노리고 있다면 그 특정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발표 자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도 이게 퍼져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뿔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아, 이건 정말 사업성이 있는 일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게 조금 입장이 달라요. 제가 보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한 명은 내가 과연 고객이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제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심사위원은 이제 투자자들이 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3년 뒤, 4년 뒤에 충분한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를 본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근데 요 투자 관점에서 회수의 관점은 되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그 제품 매출을 올라가서 그 매출 올라가서 회수를 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회수의 방법이 매출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M&A를 하거나 아니면 IPO 상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회사의 가치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제가 한번 요 가치 평가에 대한 거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만간에 강조를 한번 꾸며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면은, 아, 내가 기술의 가치라고 하는 걸 나는 그냥 좋은 기술이다 해서 막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거를 평가하려고 해봤을 때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아마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저는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통 평가를 해요. 즉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 여러분이 갖고 오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거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은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문제라서, 오히려 그쪽보다는 아, 이 사업을 만약에 내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대중들한테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대체로 발표할 때 내용 어렵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만약에 발표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보다 어떤 이해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차이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저야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교육의 입장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야 보편적인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알기 쉽게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분야에 정말 특화된 사람이라면은 완전 그쪽 분야의 전문가한테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문가한테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풀이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발표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이게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달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의 경우에 제가 멘토링을 시작하거나 어떤 이런 평가를 진행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앞단이더라고요. 앞단 부분에서 확실하게 뭐 임팩트가 됐건 이해도가 됐건 뭔가 공감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없게 된다 그러면은 뒷단이 싹 다 죽어버려요, 그냥. 내가 아무리 이걸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설득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앞단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또 앞단에다가 막 그냥 뭐 AI 때려받고 로봇 때려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또 가끔 가다가 평가위원들 중에 또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수 잘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워낙 다양한 형태의 심사위원들을 만나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심사위원을 만난 경우도 있고 못 만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 이 너무 당연한 일을 왜 상대방은 이해를 못할까라고 하는 거에서 모든 책임을 여러분한테 돌리는 건 사실 되게 가혹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차이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적어도 여러분이 사업자로서 이 바닥에 뛰어들었다면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저 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저 무식한 저 심사위원이 향후에 내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제일 고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 기술에 대해서 개뿔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는데 나한테 10억 정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대표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니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야 돼. 이런 거는 니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술성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사업성, 시작성에서 완전히 말아먹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예. 마케팅을 못 하는 거죠, 제대로. 특히나 대중에게 생소한 아이템들은 정말 어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저한테 멘토링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정말 나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중들한테 전달하기에는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이 분야에 있는 매니아들한테 너무나 유명한 거다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게 사실은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변학대를 원해요. 이 사람들한테 시작하더라도 이게 이 시장 전체에 어떤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걸 생소하는 대중들한테 그냥 흐름으로 요즘에 이런 거 써요라고 팔아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로 최근에 어떤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아이템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기는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회 기술에 아마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나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대부분 전달력이 떨어지는 발표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스트럭처 자체가 이상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 다 집어넣는데 앞단에서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공감이 안 되니까. 왜? 나는 당연한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내 얘기. 내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정말 내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거는 그 분야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철학이 어떤 것이고 그 철학이 아이템에 어떻게 녹아나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로운 어떤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는가를 듣고 싶은 건데 그냥 이건 좋은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이 좋은 거고 요즘에 이거니까 이거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아이템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고 내 거는 원래 복잡한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안 되고 그걸 이해 못하는 평가위원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그거랑 똑같은 아이템을 정말 효과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설명해서 갈채를 받고 점수를 잘 받고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여러분 혼자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연구 논문 쓰다 나중에 발표하려고 보니까 저기 지구 반대쪽에 있는 누군가가 똑같은 주제로 발표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거든요. 그 사람이 내 거 베낀 게 아니에요. 예. 생각하는 게 똑같다 보니까 계속 겹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진짜 뭐 지난 수천 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하다는 거, 남한테 당연하지 않은 일을 뭐 나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고 나만이 갖고 있는 독자성이고 뭐 이걸 오리지널리티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착각은 버리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이 이거를 알기 쉽게 풀어서 남들한테 설명한다 그래서 침해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게 여러분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아이템은 그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설명도 잘 안 하고 그거는 옛날에 쌍팔년도 때 먹히던 뭐 그런 거예요. 뭐 며느리도 몰라 레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또 그거랑 좀 달라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는 발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는 청중들에게 나의 어떤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에겐 당연하지만 남에게도 당연한 일일까에 대한 이 이슈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어떤 발표에서 효과적으로 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실제로 저한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발표 평가 떨어지고 나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요청하시고 나서 저랑 이제 보통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결국에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그 각이 나와요. 그냥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운이 나빠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각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배울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창업이라기보단 발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스티브 잡스 뭐 프리젠테이션 기법 책 하나 본다고, 누가 내는 책 하나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설사 제가 이걸 가지고 책을 내도 여러분이 그 책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거의 개인 컨설팅과 상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해서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끌어내는 결과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뭐 심사위원 잘못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대중에게 생소하지만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표현을 찾아야 되는 거는 발표자 본인의 몫이다. 왜? 발표자가 그 결과의 혜택을 받는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해줬다 그래서 제가 그걸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고, 그런 만큼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인포 발표의 기술 6번째 시간, 나에겐 너무 당연한 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